학생 수가 적은 농촌에서는 2개 학년이 한 교실에서 수업을 받는 복식학급이 운영 중입니다. 학년당 학생 수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인데 그만큼 수업의 충실도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28일 밤부터 29일 오전까지 대구의 일최저기온이 27.8도로 집계돼 일최저기온 최고 극값을 경신했습니다. 대구를 비롯한 경북 곳곳에서 열대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대구시 사내 공사와 공단, 출자 출연기관이 기존 18곳에서 10곳으로 통폐합됩니다. 대구시장직 인수위는 29일 공공기관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하며 올 연말까지 통폐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새 정부 방침과 국민적 요구에 따라 도지사 관사를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과거에는 학생들이 많아 학교에서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눌 정도였는데 지금 농촌 지역은 한 학급에 2개 학년이 편성되는 복식학급을 운영하는 실정입니다. 이 복식학급은 한두 곳이 아닌데요. 서로 다른 학년이 한 교사에게서 수업을 받다 보니 질적인 부분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홍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북 안동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수학 수업이 한창인 이 반의 학생은 모두 6명. 하지만 한쪽에서는 구구단을, 다른 한쪽에서는 다른 교과서로 곱셈 규칙을 공부합니다. 각각 학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경북교육청의 복식학급 기준을 보면 학년당 학생 수가 4명 이상이어야만 한 학급을 만들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학교는 2학년과 4학년이 각각 3명에 불과해 한 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은 40분이지만 두 학년이 같이 수업을 받다 보니 학년별로 교육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1학년과 6학년, 2학년과 5학년 등 학년차가 큰 두 학년이 같은 반이 되면 상대적으로 저학년을 더 돌보게 돼 고학년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년 안에서도 모든 학생들의 학습 수준이 비슷한 게 아니고 그 안에서도 격차가 있잖아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기초부터 심화까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그냥 기초 수준에서 머문 상태로 학년이 올라가고 점점 학습 격차는 심해지는 거죠. 한국교육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복식학급 수는 경북이 214개로 전국 복식학급 중 가장 높은 27% 비율을 차지합니다. 강원이 116개, 경기가 93개인 점을 감안하면 경북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경북교육청은 복식학급 수를 점차적으로 줄여가겠다고 하지만 한 학급의 기준 인원을 낮추는 것 말고는 대안이 없습니다. 2018년 학년별 5명이던 복식학급 편성 기준을 지속적으로 하향하여 금년에는 학년별 3명으로 감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생 수와 교원 수급상을 고려하여 복식학급 편성 기준을 하향 조정할 계획이며 학부모들은 상대적으로 의무교육에 기대야 하는 농촌 지역 특성상 오히려 의무교육이 더 충실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속상한 건 최소한 초등학교는 의무교육기관이잖아요. 의무교육이라는 건 마땅히 해야 되는 교육기관이고 마땅한 권리죠. 그러면 도시에 있는 큰 학교들은 40분을 온전히 교육받을 권리가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20분밖에 그 권한이 주어지지 않죠. 그러면 이건 평등하지 않잖아요. 공정하지 않잖아요. 학생 수 감소가 농촌 지역 공교육의 질적인 부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홍하영입니다. 대구시장직 인수위는 29일 대구 콘텐츠 비즈니스 센터에서 3차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기관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도시철도공사와 도시철도건설본부를 통합해 가칭 대구교통공사를 설립하고 시설공단과 환경공단도 통합해 가칭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는 등 공사와 공단, 출자 출연기관 18곳을 10곳으로 통폐합하기로 했습니다. 인수위는 올 연말을 목표로 조직 진단과 조례 제정 등을 거쳐 통폐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철강과 자동차 부품 산업 중심지인 포항권 산단이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로 새롭게 거듭납니다.
경상북도는 29일 포스코 국제관에서 경북 산단 대개조 포항권 사업 비전 선포식을 열고 산업 구조를 첨단화, 다변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산단 대개조 사업은 포항 철강 산단을 거점 지역으로 연계 지역인 경주 외동 일반 산단과 영천 첨단 부품 산단에 내년부터 3년간 5,887억 원이 투입됩니다. 2025년까지 일자리 2,000개 창출, 첨단 스마트 팩토리 100개 보급, 온실가스 10% 저감을 주요 목표로 30개 세부 사업이 추진됩니다. 재선에 성공하며 앞으로 4년 동안 대구 교육을 계속해서 이끌게 된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은 개별화된 시스템으로 학습 역량 격차를 보완하고 미래 역량 향상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2기 임기 시작을 앞두고 있는 강 교육감을 박근수 기자가 만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재선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지난 4년을 돌아보면은 우리 미래 교육의 초석을 다지고 또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느끼시기에 지난 4년은 좀 돌아보시면 어떻고 또 앞으로의 4년 우리 대구의 미래 교육 어떻게 만들어 나갈 계획이십니까? 네, 사실 뭐 제 임기의 2분의 1 이상을 코로나와 함께 보내는 아쉬운 면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작년에 대구교육청은 전면 등교를 했기 때문에 네. 다소 우리 아이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가 있었고요. 그런 상황에서도 IB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지금 약 20% 정도의 학교가 IB 프로그램을 기초나 관심 후보 인정 단계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4년은 IB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한 미래 학교를 좀 더 확산하고 또 미래 학교가 아니어도 일반 교과 과정에 IB식의 수업 접근법을 정착하면서 그런 종합적인 역량을 길러주는데 앞으로 4년을 집중하고 싶습니다. 공교육의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대구에서도 지역에 따른 좀 교육 격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이십니까? 제 공약의 첫 번째 공약이 학습 역량을 높이겠다는 내용이거든요. 네. 지역에 따른 격차를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 공교육에서 거꾸로 투입해주는 부분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낙후되거나 혹은 부족한 지역에 저희 공교육 투입량은 훨씬 1인당 비용도 많은 편이거든요. 다만 이러한 부분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아이들의 학습 역량을 개별화된 지원을 좀 해주면 아이들마다의 차이를 좀 더 극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잘 정리가 된다면 우리 아이들이 다소 부족한 학습 역량을 개별화 시스템으로 보완하면서 일소 비교사, 대학생 멘토링, 체험 학습 교사 등으로 아이들의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향상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대의 변화에 맞는 이런 미래 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육에도 상당히 많은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의 좀 미래 역량 향상을 위한 그런 과제들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나갈 계획이십니까? 사실 지금 살고 있는 세상 10년 후에도 그대로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네. 그래서 아이들이 달라진 세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줄 것인가. 그게 포커스라고 보여지거든요. 4대 역량을 자기관리 역량, 공동체 역량, 창의융합적 역량, 그리고 의사소통 역량을 기반으로 한 정책들이 조금씩 자리 잡혀지고 있습니다. 네. 2기에는 이러한 역량을 베이스로 해서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힘, 그리고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힘, 사람답게 살아가는 힘, 공동체와 더불어 따뜻하게 살아가는 그런 힘을 길러주겠다고 제가 공약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공약에서 미래 역량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 구체화된 내용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사실 교육 분야가 할 일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굵직한 현안들 말고도 또 이제 2기에 들어서 역점적으로 추진할 그런 정책들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예, 2기에는 개별화된 학습 역량에 좀 더 집중하고요. 네. 그리고
지역에서 글로벌 인재를 키우겠다. 그래서 글로벌 경제 금융 교육이라든가 그리고 자기 진로를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뭐 AI 교육이고 그리고 아이들이 개별화된 학습 역량을 키워주는 것 이러한 부분들을 세세하게 살펴서 각각 분야의 역량을 아이들에게 더 키워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투입하는 게 2기 정책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육 가족들이 또 다른 교육 행정의 변화를 좀 기대를 하고 있을 텐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 가족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그동안 교육가족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려운 코로나 상황을 잘 무사히 벗어나고 있고요. 앞으로 또 어떤 세상이 올지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의 힘과 역량으로 우리 아이들을 미래로 저는 힘차게 이끌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함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미래로 함께 여러분들의 노력이 함께 결집이 된다면 우리 대구 교육은 앞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까지처럼 앞으로 더만 노력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더욱 희망찬 대구 교육의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67년) 동안 한자리를 지켜온 경주의 노포에서 조리 명인이 나왔습니다. 국제대회나 국내 요리대회에 출전해 본 적은 없지만 35년 동안 주방에서 냉면에만 집중해온 성실함과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신병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윤영선 대표가 새벽 6시 출근과 동시에 하는 일은 육수를 내는 일입니다. 돼지뼈, 닭, 사골, 양지, 사태 등을 일정 비율로 넣고 끓이는 것이 비법입니다. 면 반죽에도 모밀과 전분, 밀가루의 배합이 중요합니다. 가루 성분과 수분, 건조 정도가 면의 탄력에 영향을 줍니다. 냉면과 함께한 35년, 세월의 힘이 더해지면서 면을 만져보면 감각적으로 면의 상태를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윤 대표는 최근 식약청의 인준을 받고 대한조리사회가 주관한 대한민국 조리명인대회 한식 부문에서 명인으로 선정됐습니다. 면에 대한 또 이렇게 탄력성, 면에 또 이렇게 가루 성분만 봐도 느낄 수 있는 물냉면은 어디 가도 육수는 흉내내기가 힘들 정도로 저희가 이제 동치미 숙성하는 부분만큼은 제가 참 자신 있게 생각합니다. 재료 선정부터 또 일단 모든 것을 철저히 하는 그런 또 기본에 충실해서 이런 좋은 결과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부산에서 18살 때부터 요리를 시작한 윤 대표는 국제대회나 국내 요리대회에 출전한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67년 된 이곳 경주 노포에서 주방장 13년을 거쳐 25년을 일해왔습니다. 성실함이 몸에 밴 냉면 장인은 오늘도 뚝심으로 묵묵히 맛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규입니다. 경상북도가 새 정부 방침과 국민적 요구에 따라 도지사 관사를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는 도청 신도시에 개인주택을 짓고 건축이 완공되는 대로 현재 관사로 사용하고 있는 대외통상교류관의 게스트하우스에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그동안 관사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등 관리비를 자비로 부담해왔다며 기존 관리비 외에 합당한 사용료도 지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은 관사 폐지에 대한 시민단체의 요구에 대해 트집을 잡고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홍 당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 청년의 꿈에서 시민단체가 요구한 관사 폐지에 대해 관사가 아닌 숙소라며 괜히 트집 잡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담대한 변화와 혁신을 주장하면서 권위주의의 유산인 관사를 유지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예천 국제스마트폰 영화제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주관한 지역문화 국제교류 지원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8,5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예산은 캐나다 한인회가 주축이 된 토론토 영화제와의 작품 교류를 비롯해 타 지역 영화제와의 공동 협약 등에 쓰이게 됩니다. 예천 국제 스마트폰 영화제는 국제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최근 토론토 영화제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